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완 대표입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가 지난주 100회를 넘어서 이번 주 드디어 101회차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의 명절 2주를 제외하고 계속 이어졌으니 근 2년을 이어오게 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101회를 맞아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기존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투자 유치, 마켓 트렌드, 행사와 공모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에 대한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형태였는데요. 새롭게 바뀐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벤처스퀘어에 소개되는 주요 산업 트렌드에 대해 짧게는 1주에서 길면 3주 동안 심도 있는 분석과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분석 코너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이번 주에 소개드릴 산업 트렌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요즘 들어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영단어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시작을 언제로 보면 되나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미국의 SF 소설가인 닐 스티븐슨이 지난 1992년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소설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아바타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한 SF 소설로 유명한데요.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를 빌려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설이 발표됐을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과 텍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로 반향은 크지 않았는데요. 독자들은 SF 소설이 그리는 또 하나의 배경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던 메타버스와 아바타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가상현실 서비스인 세컨드 라이프에 의해 메타버스와 아바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메타버스는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하는 메타버스와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선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상의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인 공간인지를 느끼게끔 만들었는데요. 아바타로 변신한 사람들은 다른 아바타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생활했고 때로는 경제적인 활동까지 수행하며 돈도 벌었습니다. 특히 물리적 한계가 없는 가상의 공간이어서 사람들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순간적으로 이동하며 자유를 만끽하기도 했는데요. 그야말로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의 명칭처럼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제2의 인생을 살며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라면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정말 유명했던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의 선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컨드 라이프가 유명세를 떨친 게 2000년대고 지금이 벌써 2021년인데 어찌 보면 10년이 넘는 시간의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한때 이렇게 핫했던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요즘 와서 어떻게 이렇게 또 다시 주목받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그래픽의 발전, 그리고 VR, AR, 그리고 통신 기술의 발전과 PC에서 모바일로의 플랫폼의 변화가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한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기술 수준이 점점 더 고도화되어 가상현실을 더욱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빨라진 통신 기술은 그 인프라를 제공해 주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메타월드에 접속하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경험이 200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지금의 10대들이 현실만큼이나 가상현실을 중요시 여기고 이 경험을 극대화해주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열광한다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또 다른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네, 그럼 이 메타버스라는 트렌드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게임 분야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가장 열광하는 나이대가 10대이고 10대가 가장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게임이다 보니 게임 쪽에서의 메타버스 시스템 도입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스닥 3장을 앞둔 비디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대표적입니다. 업계는 로블록스의 기업 가치를 290억 달러, 하나로 약 32조 6,7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5천만 명이며 이 중 3분의 1이 16세 미만 이용자입니다. 와, 1억 5천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어떤 거를 할 수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네, 3차원 메타버스인 로블록스에서 사람들은 레고 블록처럼 생긴 캐릭터로 활동합니다. 게임을 직접 만들거나 타인이 만든 게임 세계를 탐험하며 소통하거나 아바타를 꾸미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요. 게임 내 활동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유료 재화, 로벅스로 시장 아이템, 게임 입장권 등을 사고 팔 수 있는 건데요. 메타버스의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를 2017년 세계 시장에서 출시해 대박을 터뜨린 에픽 게임즈도 메타버스 진출의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포트나이트의 파티로얄 모드를 출시했는데요. 파티로얄은 이용자 다수가 함께 접속해 올려놓는 메타버스 공간입니다. 포트나이트 계정 수는 3억 5천만 개에 달하는데요. 팀 스위니 에픽 게임즈 대표는 미디어 토닉을 인수하면서 메타버스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파티로얄에서 지난해 5월 열린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에는 1230만 명이나 접속했습니다. 게임 내 상품 판매 수익은 2천만 달러, 약 220억 원에 달했고요. 공연에 등장한 신곡 더 스카츠는 단숨에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도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파티로얄에서 처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포트나이트와 같이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손쉽게 메타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메타버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게임 서비스들이 나올 테지만 기존 대형 플랫폼들에서도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이버 Z가 개발한 AR 기반 3D 아바타 앱 제페토는 메타버스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며 2018년 출시 이후 올해 2월 기준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중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이며 10대 이용자 비중이 80%로 네이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메타버스 시장에서 제페토의 독주 체제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제페토에서는 IP 활용을 통한 확장과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 브랜드 구찌와의 콜라보는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구찌의 버추얼 컬렉션을 일부 선공개하자 제페토 내부에서는 구찌 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는 열흘 만에 40만 개 이상 생성되고 조회수는 300만 개를 넘게 기록하는 등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BTS를 보유 중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YG, JYP 등 유수의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도합 170억 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국내 IT 회사들도 이런 트렌드 따라가는 속도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소위 이 K컬처라는 데서 만들어지는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외국 10대들에게도 공감을 받고 있는 만큼 제페토의 글로벌 영향력도 갈수록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 과연 이 우려할 만한 문제는 없을까요? 네, 물론 법 규제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가상세계 자체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및 특허 이슈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주로 사업자가 가상세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데 따르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문제나 부정 경쟁 행위, 영업 비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유저들은 가상세계에서 주어진 재화를 이용해 건물을 짓거나 공연을 하는 등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해당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가상세계 속의 아바타의 법적 지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아바타가 스스로 생산활동을 할 수도 있어 아바타에게 법 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저들이 스스로 개발한 콘텐츠, 제작 및 사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나아가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상표에 대한 복제 행위가 어디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리가 정립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네,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현실의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실제 화폐가 오고 가고 경제활동이 일어나면서 2차 창작물이 만들어지는 등의 이런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제2의 현실세계와 같이 유사해져 버리긴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미한 실정인데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이나 매춘과 같은 범죄 거래가 일어나는 사례도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로운 경험을 위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도 현실의 법을 똑같이 지켜야 하고 규정을 따른다면 그게 과연 메타버스일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하고 방임하는 것 또한 주 유저층인 10대를 범죄에 노출되도록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0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트렌드. 앞으로 어떤 멋진 기업들이 나와서 이 트렌드를 이끌어갈지 메타버스가 바꿔놓을 사회문화적 변화들이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이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